네, 안녕하세요. 이츠카입니다. 제가 저번에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독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그 독해에 있어서 문학과 비문학을 어떤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비문학이랑 문학이 있잖아요. 문학은 기출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던 그 기출을 분석하는 것 플러스 그거에 대한 패턴을 연습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지문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본인이 그 체화를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비문학 독해는 그 이유진 선생님의 독해 알고리즘을 체계적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20개의 패턴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그 패턴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먼저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 수 있게 배운 그 패턴에 알맞는 그런 기출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마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좀 쉬운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되게 비문학이 쉽게 나왔다가 요즘 들어서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쉬웠던 그런 것들은 이제 담지 않고 조금 어려운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선별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냥 아예 저는 그냥 여러 회독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여기에 제가 완전 그 지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다 쪼개서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색깔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재에는 동그라미 치고 중심 문장에는 줄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단을 완전히 쪼개서 분석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보기는 마찬가지로 정답이 되지 않는 부분 그 단어에다가 X표를 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력적인 오답에는 이렇게 별표를 쳐서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 오답으로 빠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줬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아이고, 많이 틀렸네요. 그냥 문제를 푼 게 아니고 꼭 밑에 이렇게 공간에다가 바로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그 문단을 제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입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문학을 풀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내가 틀리는 약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틀렸던 게 바로 방향성, 그리고 어휘적인 약점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거는 답안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어휘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정의도 구현돼야 된다. 이 관계를 가지고 바로 그 순서와 키워드만 가지고 제가 3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방향성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문제를 제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패턴화를 하고 하게 되면 약점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안 틀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자주 틀렸던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점을 추출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이러면은 이제 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단에서 뭐 한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럼 그 세 가지를 내가 이제 공통점을 뽑아내서 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공통점을 내가 뽑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점 추출 이런 식으로 제가 비슷하게 틀리는 유형 등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중에 노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재와 주제를 내가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단의 이 구조를 파악을 해야 제가 약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바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든가 공통점을 추출하는 문제에도 내가 그 약점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이 문단 중에 어느 뭐 맨 앞이나 맨 끝에 있는 것만 단어만 키워드만 가지고 제가 답을 선택해서 틀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저의 약점을 패턴화를 익히고, 그리고 그 약점을 제가 파악해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목차를 이 패턴 20가지를 숙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제가 이렇게 항상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풀고 내가 또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이 패턴 중에 어느 패턴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꼭 파악을 해서 제가 자주 틀리는 패턴 그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이게 이제 독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독해 알고리즘은 최신 기출을 바로바로 반영하진 않고 그동안의 기출 문제 중에서 되게 좋은 문제들,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 이런 거를 선별하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매년 막 개정이 막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권을 더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신 기출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그게 이제 국왕국어라고 해서 이제 그 김병태 선생님의 그런 독해 문제집이었고, 저는 이제 독해 알고리즘은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한 선생님의 패턴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책은 제가 따로 강의는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스타일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냐면, 이 문제집이 뭐가 좋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효진 선생님, 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 이제 문단을 쪼개고, 구조화하는 연습. 그거는 제가 이제 영어, 나중에 제가 독해했던 부분, 이제 설명을 같이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그거는 또 자히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구조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에도 같이 이제 적용을 해서 하루에 4개씩 그렇게 같이 했거든요. 얘도 뭐, 이 문단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문단을 정리하고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할 때 이 책이 참 좋았어요. 이 책은 이렇게 선생님이 구조화를 시켜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비슷한지 틀린지 뭐 좀 고쳐야 될 건 없는지 이렇게 참고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굉장히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안 하시면 나중에 실전 시험에 다가갔을 때 감으로 풀게 되고, 그날의 컨디션에 좌우가 돼서 조금만 이제 좀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유형이다. 그러면 진짜 국어 때문에 다시 1년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죠. 막 멘붕 오고 막 떨리고 이렇게 해도 내가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간색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하지 못했던 거, 놓쳤던 것들, 요거를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문학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문학은 이제 이효진 선생님의 문학 알고리즘을 따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효진 선생님의 기출 코드라는 그런 문제가 심플한 문제, 그 기출 문제집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문법은 되게 좋았는데, 비문학하고 문학은 너무 이렇게 좀 패턴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깊숙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문제집. 그러니까 이게 기본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제가 조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마찬가지로 이 문학도 저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그 시하고 소설 뭐 이런 관련된 이론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수업을 듣고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 수록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숙지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도별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머릿속에 넣고, 안 그러면은 그 내용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도 없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씻는 기출 문제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진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 문제는 다 뺀 것 같아요. 옛날 문제는 다 빼고 정말 최신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여러 문제, 쉬운 문제들을 결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되게 쉬운 거 한 3문제를 한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기출 문제집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 그 똑같은 기출은 아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되게 문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포인트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풀 수도 있어요. 여러 번 풀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풀지 않고 여러 번 회독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제를 깨끗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푸는 식으로 문법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비문학도 그랬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그냥 풀었거든요. 왜 풀었냐면 나중에 제가 깨끗하게 해서 회독을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그 뭐 리셋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와 파생된 다른 문제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노래에 나타난 정서와 거리감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내가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눈으로 풀어버리면 그 여기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 해설 위에는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한 번은 내가 풀잖아요. 한 번은 내가 풀고, 그리고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하면 어차피 내가 틀린 거는 똑같이 계속 틀리고 맞는 것도 계속 맞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만 체크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처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죠. 아, 내가 이 부분에서 틀렸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틀린 거는 이제 별표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시 하면 제가 물음표를 쳤잖아요. 독립적인 한시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풀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음표를 치고,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풀 때 내가 3번이랑 4번이랑 헷갈린다 이렇게 했을 때 3번에다가 제가 세모를 2번에 3번에 제가 세모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회독을 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예전에 3번 헷갈렸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2번, 3번 풀 필요 없이 아 내가 예전에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그랬다. 나의 그때 문제 풀 때의 뇌 구조를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꼭 내가 이렇게 막 다른 데다가 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던 부분, 내가 그리고 헷갈렸던 부분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옆에다가는 꼭 메모를 좀 잘해서 빨간색으로 나중에 내가 회독할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꼭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시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3번이 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잘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2번 자체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세모를 쳐주는 거죠. 그럼 내가 2번은 잘 모르는데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해서 제가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고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해독을 한 3회독 정도 해줬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면서는 문학은 거의 좀 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 중에서 내가 틀렸는데 만약에 이게 그 기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거는 따로 이 작품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걸 다시 회독을 할 때 그 문제까지 문제 포인트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좀 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서이면서 기출문제이면서 그런 예상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그 이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꼭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하셔서 한 3회독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추가 기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